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오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은 바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전제로 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은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모든 것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이다.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전제로 북한과 교류하고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4.27 판문점 선언도 나오고 속속 체육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이 모든 전제는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트럼프 회담 이후에 북한이 전혀 핵 폐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 시설을 강화를 하고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적어도 3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풀 가동하면은 한 2년 안으로 핵폭탄을 100개 이상 가질 수가 있다.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미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대북 정책의 근거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다 허물어졌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일단 대북 접촉, 대북 교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트럼프가 나도 속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강경론으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재래식 군사력이라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리한 게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물론 재래식 군사력으로 핵이 없는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시에 사드 배치 또는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없애는 그런 전략 개념,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요사이 한국군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북한이 이미 핵을 다 폐기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 의지도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서둘러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위력을 강화해야 될 때, 즉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고 이미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킬체인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 해체 협상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완전히 무장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장해제, 대북 대화, 병력 감축, 전자권 전환, 3대 변수에 막힌 국방개혁 해놓고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초 국방개혁 일정 공을 확정해 군 구조 개편과 함께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 응집 보복 등 3축 체제를 현 정부 임기 중 완성할 계획이었지만은 4월 남북 판문점 회담 이후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2만 5천 명씩 병력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 해체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리고 무기 도입도 여러 가지로 장애가 걸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 감축, 복무 단축, 16만 명 줄게 되어 군 운용체제가 흔들한다. 14개월 복무기간이 되면은 4만 명이 줄어든다. 병사 숙련도가 크게 떨어지고 단기 장교 지원 40%가 줄어들 것이다. 남북회담 후 국방개혁 3축이 사라져
예산 심의까지 올 스톱했다. 이게 꼭 느낌이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북한이 사라져버리고 북한군도 손들고 북한이 항복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항복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뭐 군사력 계속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좀 줄여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 리가 없죠. 아니, 북한이 핵무장하고 우리는 핵무장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려면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포기하고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하고 사드를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고 그다음에 킬체인을 더 강화하고 신무기 도입 더 강화하고 국방 예산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 작전권 전환 서두르고 병력 감축하고 복무기간 단축하고 신무기 도입은 억제하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한미 군사 훈련 안 하고 이거는 완전히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북한이 없어졌습니까? 북한이 항복했습니까? 어떻게 북한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는데 한국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쪽입니까? 혹시 국방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국방부 안에 좀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 장교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송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순태 씨 중앙일보 월간 중앙 편집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나왔습니다만 한때 장교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냐? 한반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송의 눈물, 중국에서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송입니다. 그런데 가장 못 살던 북방민족의 차례로 당했습니다. 요나라한테 당하고 그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당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몽골한테 당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부자 나라가 배고픈 나라한테 졌습니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상무정신이 부족하고 국가 지도부가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때는 주전파와 화평파로 주화파, 주전파 이렇게 전쟁을 하자는 쪽과 아니면 협상하자는 쪽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야만족한테 3번이나 차례로 당해서 손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 중에서도 진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진회 하면은 중국 사람들 고개를 흔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진회입니다. 왜냐? 충신 악비를 역적 모의를 했다고 좀 몰아가지고 죽인 자가 진회입니다. 진회. 항주에 가면은 그 악비의 무덤이 있는데 그 옆에 진회 부부의 석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합니다. 무릎 꿇고 있는 석상입니다. 이 진회가 한 역할은 뭐냐 하면은 또 진회 비슷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정부나 정부 근처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회라는 사람은 간신으로 유명한데 간신이 아니라 금나라의 간첩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1127년에 북송이 망합니다. 북송이라고 하면은 북송 남송으로 갈리는데 양자강 북쪽에 있었던 송나라가 망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양자강 남쪽으로 내려온 게 남송, 북송, 남송 이렇게 가릅니다. 그러니까 북송이 1127년에 금나라에게 망합니다. 이때 진회라는 자는 감찰 원장격인 의사 대장관이었는데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나라에서 부역을 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탈출해가지고 남송으로 왔어요. 말인즉슨 금나라 군인들을 죽이고 탈출하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금나라가 진회를 간첩으로 써먹기 위해서 위장 탈출해가지고 남송으로 내려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자가 남송 황제의 측근이 되어서 이제 재상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금나라에 대한 햇볕 정책을 핍니다. 금나라하고는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때 남송에 악비라는 젊은 충신이 나타났습니다. 장군인데 금나라하고 싸워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특히 1140년과 그 이듬해 금군은 올출 장군의 지휘하에 남송을 치기 위해서 남하했습니다. 이때 남송군은 여러 방면에서 금군을 격파했는데 그때마다 진회가 황제인 고종에게 아뢰어 가지고 이기고 있는 남송 군대를 철퇴시키고 이긴 장군을 좌천시키고 파면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 장수 올출은 진회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강경농자 악비를 죽이지 않으면은 송나라의 평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 진회는 악비 부자를 영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영모로 몰아 죽였어요. 송의 눈물을 쓴 정순대 씨는 진회는 금나라가 보낸 간첩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진회는 제명대로 살고 65세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송 영종 시절에는 주전론의 대표인 한탁주가 금나라를 쳤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이제 남송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한탁주를 목을 잘라서 보내라. 그러면은 안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충신인 한탁주를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금나라를 보냈습니다. 금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한탁주의 목이 오니까 후하게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후하게 장사. 이 대목을 설명한 일본의 중국사 대가인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무력에 자신이 있었던 여진족의 국민주의는 적국의 입장을 인정할 정도로 아량이 있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적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던 남송은 강력한 민족주의에 눈을 뜨서나 이것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적개심으로서만 반로되었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금나라는 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있었다는 거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국민주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 남송은 적으로부터 계속 그것도 야만족으로부터 계속 당하다가 보니까 애국심이 아니라 열등감, 민족주의적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 신경질적인 민족주의와 적장까지 우대해 줄 수 있는 국가주의, 이게 금나라와 남송의 차이였다 하는 게 일본 학자의 비판입니다. 그게 지금 남북한에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애국심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국가지도부에 상무정신이 실종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주국방 의지가 강합니다. 나름대로 애국심이 또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민족은 많이 취합니다. 민족. 그런데 그 민족을 가만히 듣고 보면 아주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열등감에 기초한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나 금나라는 무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열등감 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기 실력에 바탕을 한 당당한 국민주의, 국가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 심리적 대결에서 대한민국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들고 있고 북한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북한이란 체제, 국가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겉으로는 민족이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민족을 앞세워서 국가를 파괴하고 민족을 앞세워서 법치를 파괴하고 민족을 앞세워서 국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런 고도의 심리전에 넘어가 가지고, 자 이제 4.27 선언도 나왔겠다, 같은 민족끼리 아니냐, 김정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대감 가질 필요 있겠느냐, 김정은 이제 김정을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진해 가지고 대북 억지력, 무장력을 해체해가는, 바로 적군이 성문 앞에 다다랐는데 성을 허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진회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진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말을 좀 돌려서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어떤 제스처도 보이지 않고 실제로 북한은 핵폐기 불가능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위적 핵개발을 하든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그것 못하면 한미동맹 강화하든지, 그리고 연합사 해체를 중단시키고 군복무기관 단축 중단시키고 사드 배치 수도권에 3배, 4배 더 하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간첩, 핵개발 도와준 자를 소탕을 하고 해서 국가 생존을 위한 일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송나라 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